안녕하십니까. 오늘 마이크로비트 세미나 진행을 맡은 IC뱅큐의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세미나인 마이크로비트 통신정복 웨비나에 이어 스마트폰에 마이크로비트 전용 앱을 앱 인벤터를 통해 간단히 만들어 마이크로비트와 스마트폰을 연동시켜보는 웨비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마이크로비트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만큼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각 기능부에 따른 역할과 활용성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 앱 인벤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간단한 에디터 사용법을 설명하는 웨비나입니다. 특히 교사분들과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 개의 프로그램 다 블록 에디터를 사용한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아주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웨비나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것 또는 기타 건의사항 등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측 채팅창을 통해 입력해 주시면 IC뱅큐 기술 엔지니어 분들이 답변을 드리는 방식으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간단한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의 첫 번째는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스마트폰과 연결하기 위한 블루투스 연동법 및 사용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앱 인벤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앱 인벤터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앱 인벤터 에디터에 들어가서 인터페이스에 대한 설명, 어떤 방식으로 안드로이드 어플을 사용자가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비트와 앱 인벤터를 통하여 둘이 어떻게 연동할 수 있는지 코딩 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마이크로비트의 코딩법, 앱 인벤터의 코딩법을 동시에 알아보고 둘이 어떻게 연동이 되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앱 인벤터의 블록 코딩은 사용자에 따라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경청하여 들어주시면 마이크로비트와의 사용 이외에도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등과의 스마트폰 연동에도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플 만들기에서는 마이크로비트에 내장되어 있는 온도 센서 및 LED를 간단하게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먼저 마이크로비트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영국의 BBC 방송사가 학생과 교사들을 위해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설계한 포켓 사이즈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미니 컴퓨터입니다. 마이크로비트는 DIY, 디지털 게임, 인터랙티브 프로젝트 및 로봇 공학 등 창의력이 요구되는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쉽게 코딩할 수 있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미 영국에서 검증된 코딩 교육용 교구이기 때문에 이미 많은 국가에서 활용 중인 교구이고 위 항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품 크기는 43 x 52mm이며 신용카드 반절 정도의 크기입니다. 전면에는 25개의 LED와 2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면에는 빛, 온도, 모션 센서와 같이 다양한 센서와 블루투스 모듈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비트의 아래 부분에는 25개의 외부 커넥터가 있어서 외부 모듈과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마이크로비트의 강점은 영국의 국책 사업으로 탄생한 오픈소스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 센서가 많은 단독으로 활용이 가능한 오픈소스 하드웨어입니다. 마이크로비트는 유선 연결도 가능하지만 블루투스 무선 데이터 전송이라는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내가 만든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둘 다 지원하며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스마트폰과 테더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이크로비트는 배터리 팩 등으로 전원이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우선 전용 앱과의 연결법과 자신이 앱 인벤터로 만든 블루투스의 연결법이 있는데요. 우선 전용 앱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여 마이크로비트 공식 전용 앱을 설치하여 줍니다. 전용 앱을 설치하신 뒤 앱을 실행시키면 우측과 같은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 화면에서 커넥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커넥트 메뉴로 진입하실 수 있습니다. 커넥트 메뉴까지 무사히 넘어가시면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매뉴얼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음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마이크로비트의 A와 B 버튼을 누른 채로 리셋 버튼을 누르면 스마트폰과 마이크로비트가 앱을 통하여 블루투스로 연결되고 마이크로비트 LED에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패턴을 잘 보시고 스마트폰 5x5로 된 빈칸에 똑같이 터치를 해주시면 페어 버튼을 눌러서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마이크로비트 웹 에디터로 코딩한 방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첫 번째로 기본 디폴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패턴만 나오는 방식으로 패턴만 사용할 경우 바로 패턴을 입력해 주시면 페어링이 됩니다. 두 번째의 경우 패턴뿐만 아니라 마이크로비트 A 버튼을 눌러 6자리의 핀 숫자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마이크로비트 웹 에디터에 들어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저희 웨비나에서는 마이크로비트 공식 앱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닌 직접 어플에서 블루투스로 연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연결하는 방식을 앱 인벤터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합니다. 마이크로비트의 설명에 이어 앱 인벤터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란 MIT에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쉽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이해하고 앱을 만들 수 있도록 웹 블록 에디터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코딩하고 앱을 디자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개발을 배우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웹 코딩 에디터이며 장점은 역시 쉬운 개발에 의의를 두었다는 점이지만 단점으로는 그만큼 자세한 내용의 개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어플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고 한정적인 디자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앱 인벤터의 경우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와의 블루투스 모듈 연동으로 간단히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궁합이 잘 맞는 웹 에디터입니다. 이 앱 인벤터를 이용하여 마이크로비트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빨간색 테두리에 크리에이트 앱에 들어가면 저희가 코딩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빈칸의 화면만 뜨고 평가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거나 아니면 광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광고들은 레이터 버튼이나 OK 버튼을 눌러 스킵해 주시고 본격적으로 앱을 만들기 위해서 스타트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앱을 만드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임의로 정해줍니다. 프로젝트의 이름을 정하고 나서 OK를 누르면 영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측 상단에 잉글리시 버튼을 통해 한국어로 바꿀 수 있으므로 한국어로 하실 경우에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앱 디자이너나 블록 코딩에서 한글로 진행할 경우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므로 저희 웨비나에서는 앱 디자인 및 블록 코딩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서버에 저장이 되어 나중에 자기가 만든 어플을 다른 컴퓨터에서도 프로그래밍 할 수 있고 또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에서도 내가 만든 어플을 게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앱 인벤터의 구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의 에디터는 크게 앱의 버튼 등과 같은 기능을 넣고 앱을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이너, 그리고 넣어준 기능들을 프로그래밍을 통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든 블록 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디자이너 탭부터 설명드리자면 디자이너의 맨 좌측에 보시면 팔레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팔레트에는 앱에 넣어줄 수 있는 기능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버튼, 체크 상자, 슬라이더, 목록, 뷰 등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GUI 기능들이 모여있는 팔레트라고 합니다. 이 팔레트에 원하는 기능을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뷰어에 넣어 버튼을 만들거나 스크롤 바를 만들거나 하는 등의 동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뷰어는 자신이 만든 어플이 스마트폰에서 직접 실행할 때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알 수 있는 시뮬레이션 창입니다. 그리고 컴포넌트는 자신이 팔레트를 통해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하여 넣은 기능들의 항목을 간단히 선택할 수 있고 이름을 바꾸거나 컴포넌트를 지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속성 값은 이 컴포넌트에 있는 목록을 클릭하여 속성 값을 선택할 수 있고 기능에 따라 속성 값의 종류가 천차만별입니다. 공통적으로는 텍스트 변경, 텍스트 크기, 정렬 색상 등 기능들을 디자인하거나 추가로 기능을 넣어줄 수 있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창입니다. 다음으로 우측 상단에 블록 탭을 클릭하시면 블록 창이 뜨게 됩니다. 블록 창은 크게 블록 창과 뷰어 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블록 창의 경우 우리가 마이크로비트 웹 에디터에서 블록 코딩을 하는 것과 같이 제어, 논리, 수학 등의 카테고리가 있어 해당 카테고리에 따라 블록 코딩을 할 수 있는 기본 함수 공간을 의미합니다. 블록 창에서 마이크로비트 웹 에디터와 동일하게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하여 꺼내서 코딩하는 방식입니다. 마이크로비트 웹 에디터와는 다른 점은 컴포넌트별로 블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버튼을 꺼내었다면 버튼에 관한 블록, 블루투스 관련 컴포넌트를 클릭해 주시면 해당하는 컴포넌트에 따른 블록을 선택하여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코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디자이너 탭과 블록 탭에서 블록 코딩을 마치셨다면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의 창을 보시면 빌드 버튼을 눌러 어플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은 총 두 가지의 다운로드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한 스마트폰에 직접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가량 QR코드가 유지되며 이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QR코드 리더기로 스캔할 경우 스마트폰에 내가 코딩한 파일을 다운받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PC에 직접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PC에 저장할 경우 스마트폰에 옮기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코드를 잘 참조하시고 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어플을 만들기 전에 준비해야 할 파일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URL로 접속하여 블루투스 확장 라이브러리, 마이크로비트 확장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 앱 인벤터에서 익스텐션 탭에 임포트 익스텐션을 눌러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선택하여 앱 인벤터에 넣어줍니다. 이 과정은 앱 인벤터에 블루투스와 마이크로비트의 기능을 넣어주는 확장 라이브러리의 다운로드법입니다. 또한 마이크로비트는 스마트폰에 따라 호환성이 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까지 블루투스 동작이 가능했던 스마트폰은 삼성 갤럭시 S7 엣지, 아이폰이 되었으며 샤오미 등과 같은 일부 스마트폰은 블루투스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먼저 블루투스와 연결할 수 있는 어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와 연결하는 어플을 만들 때 사용하는 컴포넌트는 호라이즌 어레이지먼트 1개, 버튼 4개, 라벨 1개, 리스트 뷰 1개, 그리고 추가한 블루투스 확장 라이브러리에서 각각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해당 화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 그림의 화살표처럼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넣어주시면 되며 크기 조절은 속성 탭, 즉 프로퍼티스에서 하이트나 위즈 값을 조절하거나 텍스트 값을 변경하여
위 앱과 최대한 똑같이 만들어 주셔도 되고 자신만의 디자인을 통해서 작동해 주셔도 됩니다. 여기서 블루투스 LE의 경우 뷰어 창에 끌어주셔도 아무런 디자인의 변화가 나오진 않는데요. 이는 보이지 않지만 해당 앱에 블루투스와 연동하는 기능을 넣어주는 것이니 꼭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논 비지블 컴포넌트로 블루투스 기능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블록 탭입니다. 블록 탭에서도 뷰어 창에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서 코딩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어 좌측에 버튼 스캔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블록의 모음들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모음들 중에서 우측 블록과 같은 블록을 끼워 맞추는 방식으로 코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버튼 스캔과 같이 블록에 있는 이름을 보고 해당 이름에 맞는 컴포넌트를 클릭하여 맞는 블록을 드래그 앤 드롭을 통해 코딩을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간혹 맞지 않는 블록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컴포넌트 맨 위에 있는 블록이므로 색깔에 맞는 블록을 선택하여 맞는 블록과 끼워 맞추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블록의 설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측부터 설명하자면 어플에 있는 스캔, 스탑 스캔, 커넥트, 디스커넥트 각각의 버튼에 기능을 할당하는 것으로 첫 번째 버튼 스캔은 블루투스의 스캔 기능을 불러와 스캔한 후 리스트에 띄워주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스탑 스캔은 블루투스의 스캔 기능을 끄고 라벨의 텍스트를 스탑 스캐닝으로 바꿔줍니다. 세 번째 커넥트는 블루투스를 리스트에서 선택한 블루투스 항목과 연결하고 라벨에 커넥트를 표시합니다. 네 번째 디스커넥트는 블루투스의 연결을 끊습니다. 우측의 경우 블루투스를 담당하는 블록 코드입니다. 첫 번째부터 블루투스가 연결됐을 경우 라벨에 커넥트라고 표시한 뒤 리스트 뷰에서 리스트를 삭제합니다. 두 번째는 연결이 해제됐을 경우 디스커넥트를 라벨에 표시합니다. 세 번째는 디바이스를 발견했을 경우 블루투스 연결이 가능한 기기 리스트를 리스트 뷰에 띄웁니다. 이런 식으로 블루투스와 연결 가능한 블록 코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이크로비트와 블루투스를 연결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블루투스와 다른 기기를 연동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둔다면 얼마든지 다른 기기와 연동이 가능한 어플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고 마이크로비트 뿐만 아니라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와 응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이크로비트가 블루투스와 연결이 되었을 때 LED로 표시하는 코딩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비트 웹 에디터에 들어가서 프로젝트를 만드신 후 마이크로비트를 코딩할 때에도 사전 설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앱 인벤터에서도 블루투스 관련 확장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았듯이 마이크로비트도 블루투스 관련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위의 순서에 따라 라이브러리를 받아주신 후에 라디오 함수를 블루투스 함수로 교체하여 줍니다. 블루투스 함수로 교체하고 난 뒤 코딩 파일 패키지의 블루투스에 관한 명령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 웹 에디터 페이지에서 우측 상단의 톱니바퀴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 후 프로젝트 설정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항목이 나옵니다. 첫 번째부터 누구나 페어링을 할 수 있는 따로 보안을 설정하지 않는 모드, 두 번째는 기본 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페어링이 되어 있는 기기에서 자동으로 페어링하거나 마이크로비트 전면 LED를 통하여 패턴을 입력하여 블루투스를 인증할 수 있는 모드, 세 번째는 페어링을 할 때마다 일일이 6개의 숫자를 입력해야 하는 패스키 페어링 모드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하여 블루투스 연결에 사용해 주실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블루투스 관련 블록을 살펴보면 각종 센서 모듈과 연동할 수 있는 센서 모듈의 서비스 시작 블록이 있고 마이크로비트의 블루투스 연결과 관련된 블록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블루투스 연결하면 실행, 해제되면 실행 등이 있는데 저희는 이 블록들을 이용하여 마이크로비트에 블루투스가 연결되었는지 알 수 있는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실행 블록에 connect라는 뜻의 C를, 블루투스가 해제되면 실행 블록에 disconnect라는 뜻의 D를 넣어 이게 연결이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간단한 장치의 코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측의 코딩을 마이크로비트에 업로드한 후 어플에 같이 연동을 하면 블루투스가 연결될 때 마이크로비트에서 C라는 문자가 나오고 블루투스 연동이 되지 않을 때는 마이크로비트에서 D라는 문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만든 블루투스 연결 앱을 통하여 마이크로비트 확장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마이크로비트 온도 센서 활용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든 블루투스 앱에서 익스텐션의 마이크로비트 템퍼레처와 유저 인터페이스에 라벨을 각각 하나씩 추가로 넣어주고 우측의 컴포넌트 탭에서 마이크로비트 템퍼레처를 선택한 후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블루투스 LE로 바꾸어 넣어줍니다. 또한 라벨 등의 텍스트를 자기 입맛에 따라 식별하기 좋은 단어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라벨의 컴포넌트 이름을 라벨 데이터, 라벨 내의 텍스트를 데이터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제 블록 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탭에 빨간색 테두리로 쳐져 있는 블록들이 기존 블루투스 연결 앱에서 새로 추가된 블록들인데요. 이는 마이크로비트 온도 센서와 관계된 블록들입니다. 위에서부터 설명하자면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마이크로비트를 통해 온도 값을 전송받고 템퍼레처라는 전역 변수를 하나 생성합니다. 그리고 프로시듀얼스 함수에서 블록을 가져와 업데이트 데이터 라벨로 바꾼 후 라벨 데이터의 텍스트를 마이크로비트에서 가져온 온도 값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비트에서 온도 값을 받을 때 전역 변수의 값을 마이크로비트의 온도 값으로 설정하고 업데이트 데이터 라벨 함수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하면 앱 이벤터의 디자이너와 기능부 블록 코딩이 모두 끝나는데요. 이제 마이크로비트의 간단한 코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비트의 경우 기존의 짠 프로그램에서 이 블루투스 온도 센서 서비스 블록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크로비트와 앱 인벤터 코딩이 모두 끝나는데요. 이렇게 해서 어플을 완성하셨을 경우 블루투스와 마이크로비트를 연결하면 마이크로비트 내부에서 온도 값이 어플로 전송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이크로비트의 5x5 도트 매트릭스를 활용한 앱 만들기입니다. 저는 온도 센서의 값도 받고 버튼으로 LED도 제어할 수 있는 앱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장 라이브러리에서 마이크로비트 LED와 버튼 두 개를 더 추가해 줍니다. 추가하고 난 뒤 컴포넌트에서 마이크로비트 LED를 왼쪽 클릭하여 블루투스 디바이스를 온도 센서처럼 블루투스 BLE에 맞춰줍니다. 그리고 버튼을 두 개의 LED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일 온과 스마일 오프로 텍스트를 변경하여 줍니다. 디자이너 탭에서 다 만드셨으면 블록 탭에서는 기존에 있던 블루투스를 통한 온도 제어 항목의 블록 탭에서 위 블록을 추가로 더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 블록의 경우 마이크로비트가 스마일을 하거나 완전히 꺼지는 동작을 수행하는 블록 코드이며 강조된 빨간색 사각 테두리 내부에서 1은 LED가 온된 상태, 0은 LED가 오프된 상태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함수에 의해 LED의 제어가 가능해지고 아래의 버튼 동작에 관여하는 버튼 클릭 함수를 통해 스마일 온, 오프하는 함수를 또 한 번 불러냅니다. 그리하여 스마일 온을 클릭할 경우 마이크로비트에 스마일 LED가 표시되고 스마일 오프를 클릭할 경우 마이크로비트의 LED가 전부 꺼지게 됩니다. 블록의 경우 먼저 블루투스 LED 서비스 시작 블록을 시작하면 실행 블록에 넣어주고 블루투스 연결 실행 블록에 LED 출력 블록을 넣어 한 개의 LED에만 불이 밝히게 하고 블루투스가 해제될 경우 X가 표시되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앱 인벤터의 LED 제어와 마이크로비트에서 블루투스 연결되면 실행 블록에 LED 출력을 하나만 넣어 앱 인벤터에서 제어하는 LED와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이크로비트 코딩과 앱 인벤터의 코딩을 모두 마쳤습니다.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실행시켰을 때 온도 센서의 값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고, 그리고 스마일 온과 오프 버튼을 누를 때 각각 마이크로비트의 LED가 스마일 표시가 나거나 아니면은 LED가 꺼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저희 마이크로비트 앱 인벤터 웨비나 컨텐츠를 모두 끝마쳤습니다. 마이크로비트와 앱 인벤터의 경우 안드로이드 어플을 다루는 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앱 인벤터를 사용하여 마이크로비트 이외에도 아두이노, 라즈베리파이 등과 연결하는 법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앱 인벤터를 통하여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과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연동한다면 무선으로 손쉽게 DIY 작품을 만들 수 있고, 또한 마이크로비트의 각종 센서와 연동할 수 있도록 확장 라이브러리도 제공하기 때문에 마이크로비트의 앱 인벤터로 만든 어플을 이용한다면 더욱 깊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IC뱅큐에서는 마이크로비트 이외에도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소개하고 이용해보는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 또한 블로그와 유튜브에 응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컨텐츠가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또한 앱 인벤터의 경우에도 라즈베리파이, 아두이노, 마이크로비트, 라떼판다 등과 같은 오픈소스 하드웨어와의 연결이 용이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사용하여 앱 인벤터를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컨트롤 앱을 만들어 보세요. 또한 마이크로비트와 앱 인벤터 연동 방법 이외에도 기초적인 강좌부터 응용 강좌까지 한 번에 볼 수 있는 마이크로비트 카페 사용자 모임입니다. 이 마이크로비트 카페에서는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다양한 질문사항이나 의견을 나누는 한국 최대의 카페이며, 마이크로비트와 관련하여 여러 나눔,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 마이크로비트로 만들기 쉬운 키트 상품부터 자신이 직접 만드는 DIY 작품, 개인이 만든 강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비트를 처음 접하시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먼저 마이크로비트 카페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저희 IC뱅큐에서는 마이크로비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코딩 교육을 위한 마이크로비트 책과 마이크로비트에서 활용 가능한 센서 모듈들의 키트인 교재 전용 키트, 지니어스 키트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해당 키트를 이용해서 마이크로비트와 앱 인벤터를 사용해 보세요. 저희 IC뱅큐는 마이크로비트의 대한민국 공식 리셀러이며 공식 블로그, 유튜브, 카페를 통하여 제품에 대한 사용기, 강좌, 영상 등 좀 더 유용한 컨텐츠를 공개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대량 구매를 원하실 경우 자료에 명시된 한지성 과장에게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웨비나 종료 후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경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이크로비트 앱 인벤터 웨비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웨비나에서는 더욱 알찬 웨비나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